강호의 명탐정 간부지는 시작부터 비장합니다. 신기국의 간진환을 필두로 무림정파연합은 강호의 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합니다. 평화가 지속될 줄 알았던 강호의 가면의 얼굴 왕화가 등장하여 가는 곳마다 피와 공포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무림연합은 왕화를 제거할 계획을 짜고 신기국으로 유인하죠. 신기국 전투에서 간진환은 계획대로 왕화의 가면까지 벗겨버리며 맞짱을 뜨다가 그와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른 4명은 공포 그 자체인 왕화의 살기에 압도당해서 빤스런해버립니다. 간진환의 아들 간부지도 이 전투에서 머리에 심한 중상을 입고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아버지와 서역 사람처럼 생긴 왕화의 시체를 발견하며 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사태를 파악하죠. 이후 간부지는 신기국에서 8년 동안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국 전투 이후는 아무런 기록도 없었기 때문에 간부지는 아버지와 왕화의 죽음에 대한 궁금증을 풀 생각으로 생존자 4명을 찾아서 강호로 출발합니다. 이번 영상은 강호 명탐정 간부지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소개된 2020년작 협탐 간부지입니다. 강호의 명탐정 간부지는 특징 없는 제목 때문에 손해본 드라마 투톱에 속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촌상사 나의 소녀인데 제목하고 그림만 보면 흔해 빠진 로맨스인 줄 알지 정통 무협일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요? 협탐 간부지도 그렇습니다. 물론 협탐 간부지는 서스펜스와 무협이 가미된 추리 드라마입니다. 4개의 굵직한 사건들을 풀어가는 고령 스타일의 무림 비사에 무협의 핵심 요소들이 빵빵 터지는데 겨우 24개의 짧은 드라마 분량에 이걸 다 때려 넣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간부지는 신기국 전투의 생존자인 이해를 찾아서 한월산장으로 무작정 향합니다. 국수집에서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봉변당할 뻔한 간부지는 산적 조화환을 만나서 도움을 받죠. 조화환도 한월산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곳에 꿀떡이라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월산장의 소유권을 거저준다는 무술대회에 공짜 좋아하는 잡다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잡다한 인물들입니다. 시체 몰입꾼과 먹을 거 밝히는 강시처럼 조용히 배경으로 깔리는 코미디는 넋을 놓고 보다가는 혀를 찔리기 십상이죠. 낮에는 살기등등했던 비무의 참가자들이 한밤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닭을 구워 먹는데 이 드라마 어쩐지 심상치 않습니다. 시체 몰입꾼은 비무를 버리다가 개방파의 거지에게 독충을 주입시킵니다. 해독 방법은 시체 몰입꾼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달밤에 물구나무 사는 거랍니다. 어이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두운 밤 그의 피리 소리는 백뮤직이 되어서 섬뜩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만들죠. 누구부터 죽었더라. 암튼 몇 명 죽어 나갔을 때 간부지는 범인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범인 잡기 전에는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간다고 외칩니다. 간부지는 명탐정 코난인가 봅니다. 간부지도 시체 몰입꾼에게 독충을 당해서 물구나무 서야 하는 시점에 개방의 거지는 그에게 한빙장까지 날려버립니다. 한빙장의 한기가 독충의 알을 부화시키는 시간을 지연시킨다는데 간부지는 이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무술도 못하는 데다가 그 유명한 병약해의 반열에 올라서버린 간부지의 앞날은 멀고도 험하겠죠. 간부지는 한월산장의 연쇄살인을 범인은 바로 당신 하면서 폼나게 해결합니다. 그러나 장님인 산장의 장주 이해가 잠깐 멈칫하는 순간 누군가 번개처럼 그를 암살해버립니다. 간부지는 결국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월산장의 장주를 비롯해서 신기국 전투의 생존자들은 간부지가 찾아가는 족족 살해당할 겁니다. 간부지가 영 재수없는 놈일까요? 아니면 간부지 자신이 범인일까요? 진실을 찾으려는 간부지의 편집증은 그의 시그니처 대사인 나는 신기국의 마지막 남은 탐정이며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는 말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4명의 생존자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도 간부지를 만나면 그날은 재수 옴붙는 날입니다. 간부지의 러닝메이트인 조아화는 단순한 인물이지만 그의 촉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는 간부지가 명석하지만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른다는 것도 금방 알아
차리고 보호 본능이 자극됩니다. 간부지와 조아환의 케미는 초특급으로 분출되며 셜록 홈즈와 왓슨의 전형적인 구성이죠. 젊은 남자들 간의 폭발하는 케미를 보면 다 삐엘로 몰아가는 현대의 악습에서 벗어나고자 못 박는다면 얘들 모두 절절한 여친 있습니다. 무협 드라마로서 협탐 간부지의 액션은 움직임도 빠르며 날카롭습니다. 모든 액션이 이렇게 정직했으면 진지한 무협이었을 텐데 언제나 우리의 조아환이 분위기를 날려버리죠. 조아환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대협이었지만 사실은 선술집을 떠도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실망해서 자신은 진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산적이 되었었죠. 엥? 조아환은 타고난 실력을 가진 인물이라 무적의 임꺽정이 되었어야만 하는데 사실은 초식 이름만 잘 외우는 아가리 파이터입니다. 여자에게도 얻어터져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그는 한월산장의 이씨 건법을 선물로 받죠. 건법을 독학하던 조아환은 한월산장의 장주도 몰랐던 이씨 건법의 숨겨진 능력을 깨우칩니다. 한월산장의 이씨 건법에 얽힌 이야기는 화산파의 검종과 기종의 대립과 유사한 비사입니다. 조아환은 두 건법이 나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근접전에서 원거리 전투까지 통합해서 얼떨결에 초고수가 되시죠. 덕분에 싸우는 족족 이겨서 조아환은 기분 째지며 그 순간을 즐기지만 피를 보고 그만 기절해버립니다. 드라마는 무술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간부지와 산적 출신 조아환과 같이 무림 정파도 협객도 아닌 아웃사이더의 시각에서 전개됩니다. 전십칠도 자객으로 사는 게 영 역같아서 살수 조직인 십살문을 대신하고 도망 다니는 처지고요. 그녀는 추격을 피해서 한월산장으로 숨어들었다가 간부지와 사랑에 빠집니다. 전십칠과 같은 십살문의 자객들은 낚싯대나 우산 그리고 담뱃대처럼 일상생활 속의 물건을 주 무기로 사용하는데 고물상 분위기입니다. 우산은 특히 전십칠의 성격에 딱 맞춤입니다. 자객의 방에 암기가 많은 것처럼 그녀의 방에도 각종 브랜드의 우산이 진열되어 있지만 예쁜 드레스들이 더 많습니다. 전십칠은 살인을 하고 번 돈으로 몽땅 쇼핑을 했는데 한 번도 입을 기회가 없어서 조직을 배신합니다. 자객의 유니폼이 검은색이었던 게 화근이었죠. 하지만 자객 집단이라는 게 일단 가입하면 평생 회원이기 때문에 전십칠은 동료 자객들에게 사냥당하는 중입니다. 전십칠이 자신의 처지를 나레이션하는 장면은 명품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분위기인데 또 다른 십살문 멤버인 명월도 이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러나 명월은 보스의 딸이라 처지가 영 다르며 잃어버린 십살문의 스파이 명단을 회수하러 괴뢰도로 출발합니다. 이 괴뢰도가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 섬인데 신기국의 두 번째 생존자인 교수당은 1년 전에 이 섬으로 놀러갔답니다. 괴뢰도 사건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처럼 초대받은 사람들이 섬에서 연쇄살인 당합니다. 이 섬에 도착한 간부지는 강한 살기를 느끼면서 피냄새도 귀신같이 맡습니다. 무술을 전혀 못한다는 설정을 따져본다면 간부지가 개코라는 설정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1년에 한 번씩 6명이 실종되는 기이한 섬 괴뢰도의 사건을 짚어보던 간부지는 또 외칩니다. 범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범인 잡기 전에는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 괴뢰도의 주인 괴뢰비는 제자 백가 중 묵가의 후예로서 무덤의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명문정파라는 것들이 무덤을 복을하려고 괴뢰리를 고문했지만 그는 기관 정치의 비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사람들을 섬으로 불러들여서 연쇄 살인마가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간부지는 괴뢰도의 범인에게서 검은색 수정을 하나 받습니다. 그 검은색 수정이 십살문의 명월이가 찾으러 온 스파이 명단이라 간부지는 이제 죽은 목숨인 거 확실합니다. 중독된 데다가 한빙장도 맞았으며 살수 조직의 타겟까지 된 간부지는 신기국 전투의 진상을 알아낼 시간이 있을까요? 명월이는 검은색 수정을 노리고 조아환에게 접근했다가 그만 사랑에 퐁당 빠져서 클리셰의 대박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놈의 코미디가 가슴 아픈 로맨스에도 어김없이 튀어나옵니다.
세상에 연쇄 사건의 증거품을 선물로 주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선물을 받은 명월이의 표정을 보니 조화환과 막상막하입니다. 파파라치 하나가 괴뢰도에 나타납니다. 강화의 모든 가십을 꿰고 있는 사마당은 제자백가 중에서 사가가 설립한 노건사 소속입니다. 노건사관에게 걸리면 신상이 다 털려서 다들 재수없다고 하던 차에 간부지는 눈이 반짝이죠. 노건사의 기록에 따르면 서역의 고수 한 사람이 무림 연맹을 도와서 신기곡 전투에 참가했답니다. 그러면 8년 전 신기곡에서 간부지가 발견한 서역 사람의 시신은 왕화가 아니며 정작 왕화의 시체는 사라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소름 돋았습니다. 그러나 신기곡 전투에 투입된 노건사의 종군 기자들도 살아 돌아오지 못해서 이후에 기록이 없다니 간부지는 또 다른 생존자를 찾아가야죠. 세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 곳은 한 객잔입니다. 객잔하면 또 무협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중병에 걸린 은공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천재 닥터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여기도 반월산장만큼 허를 찌르는 분들 투성입니다. 과거 십살문에게 멸문을 당해서 기억을 잃은 왕신이는 십살문 소리만 들으면 헐크가 됩니다. 백골요정이라는 의사도 기가 막히게 봉합수술을 하는데 치료비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이죠. 당대 최고의 의사들인 그들은 정작 환자인 은공자보다는 간부지에게 더 관심을 보입니다. 간부지가 객잔에서 또 강한 살기를 느끼는데 식스센스를 타고났나 봅니다. 은공자의 원래 주치의는 환자의 등골을 빼먹는 못된 윤택이라서 첩받다로 죽어버립니다. 또 한 구의 시체가 발견되는데 카메라가 잡은 이 우산의 각도가 우연인지 아닌지 헷갈리던 차에 아니나 달라 간부지는 또 외칩니다. 범인 잡기 전에는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 간부지의 원맨쇼를 구경하는 객잔의 여주인도 십살문의 자객이라 누굴 죽이긴 죽여야 하는데 다들 먼저 죽어버리니 세상 편한 자객 아니겠습니까? 이 객잔에 신비로운 엽소소가 등장합니다. 간부지를 보자마자 독충 플러스 한빙장이라고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치료도 해주는 탁월한 의사입니다. 그러나 간부지는 아버지의 책에서 엽소소가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을 읽었다며 객잔에 있는 엽소소의 정체를 밝히고야 말죠. 엽소소는 적어도 100년 이상을 살아온 전설 속의 남자인데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허구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1000개의 얼굴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정체성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격에 뻑가면 그 인물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 살죠. 엽소소가 병검을 쓴 것처럼 엽소소 이전의 인격들을 빠르게 보여주며 정체성을 바꾸는데 드디어 간부지가 쓸데없는 호기심에 죽는 고양이가 되나 싶습니다. 기억을 잃어서 짜증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억도 들춰내야 속이 시원한 것일까요? 간부지는 또 다른 생존자이며 최고의 상승 무공을 지녔다는 백초절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백초절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이 에피소드는 패스합시다. 진실을 찾는 동안 간부지가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간부지의 아버지는 진실보다 측은지심을 더 중시했다고 합니다. 탐정 역할에 편집증 증세를 보이던 간부지도 점차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마지막 생존자 왕노대를 찾아가는 건 진실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전십칠이 위험에 빠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간부지는 전십칠을 찾아서 한빙장을 맞은 주제에 그 춥다는 요동으로 갑니다. 표국의 보스 왕노대는 자기가 없는 동안 한 청년을 잘 돌봐주면 신기곡의 진실을 이야기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전십칠이 싸가지 없는 청년을 잘 돌봐주는 사이 표국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간부지는 왕노대를 도와서 쿠데타를 종식시키죠. 그런데 이 싸가지가 성형수술을 받아서 젊어진 왕노대였습니다. 엽소소는 왕노대를 고슴도치를 만들어서 내봉을 회복시켜주지만 성형빨 잘 받은 걸 부러워할 틈도 없이 쿠데타의 스트레스가 바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왕노대가 약속을 지키려던 순간 누군가가 그 번개처럼 그를 끽 죽여버리는 건 당연한 순서겠죠.
네 번째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누가 마지막 생존자 왕노대를 입막음했을까요? 범인은 바로 너. 죽은 줄 알았던 백초절이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괜히 백초절을 찾아간 에피소드를 건너뛰었나 봅니다. 그는 다른 생존자를 죽이면서까지 신기곡의 진실을 감추려고 했고 자신의 죽음도 위장했습니다. 예상을 전혀 못했던 거로 반월산장에서부터 거지로 등장했던 백초절의 정체는 저놈이 왕화일 거라는 확신까지 하게 만들었죠. 백초절이 말한 그날의 진실은 왕화는 죽었고 왕화의 얼굴을 목격한 생존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쪽팔리게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4명의 빤스러는 간부지가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아니 간부지는 이제 자신이 어떤 진실을 알기 원하는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간부지는 생존자 4명이 죽어야 했던 이유가 왕화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전히 모를 수도 있죠. 백초절이 말한 공포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왕화는 죽었든 아니면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든 어쨌거나 무림에 다시 소환해서는 안 되는 악마의 이름입니다. 깨우지 말지어다. 그런데 왕화의 시체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입이 근질거려서 죽겠습니다. 협탐 간부지는 그 옛날 가무성이 주연이었던 영화 거미숲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기곡 전투에서 영웅들이 변절했던 것도 진실의 잔인함도 거미숲과 같은 마력이 있기 때문이죠. 호밋과 스릴의 서사에 휘둘리게 해서 왕화에 관한 많은 암시를 놓치게 한 치밀한 시나리오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